기억에 들어갈 말은 어떤 것이냐. 주기억장치의 물리적 크기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기억장치는 요만큼밖에 안 돼. 주기와 크기 상관없이 메모리에 프로그램 메모리의 주소를 논리적 관점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관점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가상 메모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의 물리적 크기를 극복해서 아무런 큰 프로그램도 다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술, 가상기억장치를 뭐라 그래? 논리적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는 1부터 i는 10까지 증가되는 게 어떻게 증가됐어요? 2씩 증가됩니다. 근데 1 참이니까 1로 가죠. 3, 5, 7, 9까지 가요. 9 돼서 11까지 가죠. 11이 되면 거짓이니까 얘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i는 이렇게 변해요. 이게 9까지만 반복을 하죠. 11일 땐 이 반복 구간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1, 3, 5, 7, 9잖아. 9까지 왔잖아. 2씩 증가되니까 9에도 수행을 해. 뭐 11이 되지. 만족되지 않으니까 벗어난다. 뭐 하자는 거야, 근데? if i가 %2 and i가 %3 때 continue래요. 그리고 sum을 하래요. 자, 잘 보셔야 되죠? 이 if의 제어권은 어디입니까? continue와 sum을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얘 하나만이에요. 그죠? 가로가 없으니까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가니까. 그죠? 얘는 if 조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이 if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역이 아니고 continue가 되면 올라가는 거니까 continue가 안 될 때만 밑에 문장을 수행하는 거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건 무슨 뜻이야? i를 2로 나누면 i를 3으로 나누면 따로 보죠. 뭐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건 1이죠. 그죠? i를 3으로 나누면 이건 뭐야 이거는? 2로 나누면 and는 뭐예요? and는 참이죠.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만 참이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만족이 되면 안 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0이 되는 경우나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 0이 되거나 0이 되는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모두 다 1이 만족이 돼야만 썸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해석을 잘해야 돼. 여기다 다시 쓸게요. 동시에 만족돼야 돼. 이 문장이 수행이 되려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 여기다 쓸게요. 1, 3, 5, 7, 9까지만 가는 거죠? 왜? 11은 벗어나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i가 1이니까 1을 %2로 나누면 얼마죠? 1이죠. 1로 해야 될게, 1로. 1이야, 얘는. 그지? 또, i를 3으로 나누면 이것도 1이죠. 동시에 만족됐죠? 참이잖아. 그러니까 컨티뉴 올라가요. 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 이제 3이 됐어. 1. 여기는 어떻게 3? 여기 0이네. 조건에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이 조건에 만족이 안 되잖아. 왜? 0이 나왔잖아. 0. 이건 나머지가 1인데 여기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and야, and. and라는 건 두 개가 동시에 1이 되지 않으면 참이 아니야. 하나라도 0이면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얘기는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밑에를 수행하게 되지. 그러니까 3이 처음으로 누적이 됩니다. 자, 5를 다시 2로 나눠. 1이죠, 얘는. 다시 5를 3으로 나눠. 여기도 1이죠. 여기도 1이죠. 여기 2죠.
그러니까 참이죠. 넘어가죠. 아니 1이면 여기가 1이고 여기는 2잖아. 참이잖아. 2도 0이 아니니까 참이죠. 그러니까 건너뛰어 넘어가. 그 다음에 7을 2로 나눠. 1이죠. 7을 3으로 나눠. 그럼 얼마야? 여기 또 1이죠. 참이네. 얘도 수행해 안 해? 수행 안 해. 자, 9가 남았네. 9를 2로 나눠. 나머지 1. 그죠? 9를 3으로 나눠. 나머지 0. 만족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수행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누적해. 그러니까 9를 누적해. 그러니까 3과 9가 누적이 되니까 이 결과값은 12가 찍힙니다. 두 개 더한 거니까. 다시 해석을 하면 여기에서 이 문장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2의 배수 둘 중에 하나가 0이 나와야 이걸 한다는 얘기야. 둘 다 1이 나오면 컨티뉴어 참이 되는 거죠. 한쪽이라도 0의 개념이 나와야 얘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0이 나오고 처음으로 여기 0이 나오네. 3의 배수. 그죠? 나머지는 두 개가 다 1, 1, 1, 1, 2, 1, 1. 얘네들은 다 참이니까 이 컨티뉴어를 먹어서 맨 옆으로 가니까 그냥 증가만 해주는 거고 실제로 이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답이 12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서 도구 중심이 아닌 개발 간의 소통을 용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 반복적인 개발을 통해서 출시를 목표하는 이게 바로 나왔던 그런 내용. 애자일 프로그램.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개발 기법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배웠던 포스라든지 프로토타입과는 좀 다른 추상적인 레벨의 방법론이에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개발 방법론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고 문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보니까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더라. 결과물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사용자, 개발을 요청한 사람에 의해서 그 얘기를 듣고 개발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해지는 거죠. 그 안에는 프로그램 개발자도 코딩하는 사람도 있겠고 설계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대화를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국 문서화가 비중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서보다는 복잡한 그런 것보다는 가볍게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소통, 또 개발 팀원과의 소통, 그리고 계속 같이 연가시키면서 프로그램을 이루어지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배추나 무 팔듯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개발자와 사용자, 개발 요청한 사람, 나는 개발자고 여러분은 사용자라고 하면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수정을 요구할 거고 또 변경을 요구할 거고 또 낫게끔 부탁할 거고 나는 그걸 들어줘야 되겠고 이러한 일들이 어차피 일어나는 환경이라고 하면 하나를 묵직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인정하고 그때그때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론을 우리는 애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죠. 프로세서가 그 도구 중심이 아닌 개발 과정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소통. 반복적인 개발을 통해서 잦은 출시를 목표로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소프트웨어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예전의 방식은. 그리고 그걸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리고 고려를 하죠. 납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납품된 내용이 수정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아.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합니다.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사용자도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답답하고 개발자도 마찬가지야. 그러지 말고 그냥 소통을 하도록 하자. 니네들이 당장 필요한 게 뭐야? 겉모습이야? 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만들어줘요.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거야. 계속 같이 같은 회사에 운영하는 것처럼 계속 작업을 하자. 대화를 하면서. 내가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을 해야 돼. 홈페이지가 웹페이지가 그 회사에서 뭐 회원관리 여러 가지가 해서 한 100개의 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링크 페이지가. 그러면 100개의 페이지를 이 개발팀에서 만들어야 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이들은 빨리 100개가 다 안 만들어져서 좋다. 2개나 3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얘기 안 하면 얘는 2달이나 3개나 100페이지를 만들려고 계속 시간을 투자할 거고, 사용자는 계속 왜 안 했지, 빨리 안 했지 이렇게 요구할 거고, 개발자에서는 약간 실수해서 시간이 더 연장되면 얘는 더 짜증낼 거고. 이러지 말고 서로 얘기를 해. 얘네들끼리 얘기를 하면 좀 쉽게 개선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야, 나 3페이지만 먼저 만들어줘. 만들어주면 되잖아. 서로 의견, 대화만 되면 이 사용자 측의 어려움, 빨리 업무 추진하고 빨리 거래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해주고, 여기는 자기네들 고민하고. 아니야, 서로 소통을 해. 소통만 하면 해법들은 많다. 그러니까 소통한 대로 3페이지만 만들어줘. 만들어주고 4번째 다음 내일 만들어줄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쉽게 개발이 되지 않느냐. 무슨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가 배웠던 이론서에서 나타난 대로 문서화시키고 또 사람 투입하고 늘어나면 투입하지 말고 여러 가지 복잡적인 거 하지 말고 소통을 통해서, 더 안에 개발자끼리 소통을 통해서 말하면 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니까 굳이 그거를 전통적인 그런 방법을 쓰지 말자. 그것도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입니다. 기존의 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한 거다 이 말이야. 기존의 문제점이 너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야 3페이지만 100페이지 중에 3페이지만 만들어 달라 했더니 100페이지를 며칠 동안 고민하고 앉았으면 안 되잖아. 중요하지 않은 건 나중에 해도 돼. 말은 통하면 되잖아. 출시지를 짧게 하라는 얘기야. 계속 얘기를 하면 100페이지를 다 만들어서 금방 만들 수 있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또 어차피 사용자는 다 100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또 요구를 할 거거든. 요구. 어차피 서로 소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것부터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고객과 개발팀 간의 소통, 사용자와 개발팀 간의 소통, 개발팀 간의 소통, 협력을 극대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사용자는 나는 이 100페이지를 가지고 판매 영업을 시작할 거야. 그게 원래 원칙인데 100페이지 내가 만약 쇼핑몰,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옷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소개만 하면 돼. 준비도 안 되는 것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의견만 소통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있지만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고 중요하다. 개발자 간에 너는 저거 만들고 너 이 업무를 만들고 저 업무 만들고 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고민하지 말고 같이 계속 만나서 얘기하자는 얘기죠. 어떤 부서가 있어요? 부서 간에 혹은 직원들 간에 자기 임무만 다 하고 나가지 말고 계속 친구처럼 말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정장 차림을 딱 하고 자기 책상에 딱 앉아서 아무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환경들의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효율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틀을 가지고서는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고 어차피 사용자와 개발자 간에는 의사가 왔다 갔다 요구를 하고 요구를 수용해야 되니까 이런 거. 또 개발 팀원 간에도 현실적인 방법은 실제로 자기를 지키고 전통적인 방법 갖고는 효율성을 느낄 수 없다. 가볍게 실용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입니다. 쉽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좀 무겁다. 전통적인 기법이 있긴 하지만 그는 그만큼 현실적인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론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백업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더 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등 레벨이 아니라. 구조적이나 객체나 컴포넌트라는 건 뒷부분의 설계 단계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니까 에자일 방법론이 어떤 거라는 거를 잘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큐. 자, 첫 번째 A에서 A 플러스 B 똑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A 플러스 A를 어떻게 해보라 그랬어요? 0. 여기가 곱하기면 곱하기로 가는 건데 A 플러스 0. 플러스가 여자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했죠. 그럼 A를 끄집어내면
0 플러스 B가 되고 플러스는 O양이니까 저 싫어해. 그러니까 B가 A 끄집어내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A를 끄집어낸 플러스 이렇게 되면 B를 선택할 거예요. 그죠? 도어가 빠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보고 확인을 해 볼게요. 자, 1번 다시 한번 봅시다. A하고 A 플러스 B인데 이게 아마 여기 빠졌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냥 해보고. 자, A는 전개가 안 된다 그랬죠. A 플러스 0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되는 거잖아. 그죠? A가. 플러스는 0을 싫어하니까. A 플러스 B로 하면 A로 끄집어내면 0 플러스 B예요. 아니죠? 요것이 실수를 했군요. 여기다가 플러스하고 0 and B가 되는군요. 이렇게. 그렇죠? 공통에서 L을 뽑아냈고 0 and 0은 누굴 좋아? and는 누굴 좋아? 0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A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A하고 A 플러스 B 바라고 한다면 역시 A 플러스 0이 될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B 바가 될 거예요. 그러면 A를 끄집어내고 0 플러스 0 and B 바 마찬가지 되겠군요. and는 0을 좋아하니까 결국 A가 여기가 있든 없든 일단 A 값이 되는군요. 왜냐면 결국은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는 결국 and는 누구한테 선택권을 줘? 여자한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보자. 두 번째 A 플러스 A 바 B라 그랬죠. 서로 다를 땐 전개하라 그랬습니다. A 플러스 A 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건 뭐야? O양이니까 누굴 좋아해? and는 남자를 싫어하니까 결국 A 플러스 B가 나와요. 맞습니다. 3번 A하고 A 바 플러스 B 다르면 전개해라. A 바 플러스 AB 이건 뭐예요? and니까 누굴 좋아해? 0을 좋아하겠네. 플러스 AB O양은 누굴 좋아해? 0을 싫어해. AB만 남겠습니다. 3번도 많고 4번 AB 플러스 AB 바 플러스 A 바 B. 자, 여기서 공통에서 뽑아내면 A하고 B 플러스 B 바예요. 플러스는 누구예요? O양이니까 누굴 좋아해? 남자를 좋아할 거야. 결국 얘는 A네. 그래서 다시 요거 남고 요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A하고 플러스 A 바 B 전개합니다. A 바 and AB. 이건 뭐야? O양은 누굴 좋아해? O양은 E를 좋아할 거고 AB. 결국 AB만 남는데 A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기초가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전산기 회로 부울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학습이 되지 않으면 시험 문제가 나와도 틀리고 관련된 유사한 문제도 나와도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자기 거를 완전히 흡수를 해야만 됩니다. 아니면 힘들어요. 배열과 연결 리스트, 이거와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은 연결 리스트는 배열에 비해 희석열의 편에 비효율적이 아니라 효율적이죠. 첫 번째가 틀렸습니다. 연결 리스트에 비해서 배열은 원소의 위치에 삽입하는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추가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에 비해서 배열이 임의에 위치해 있는 원소를 접근할 때 효과적이죠. N개 요소로 갈 때 연결 N개, 배열보다 큰 메모리 사용량이 더 크다. N개가 한두 개가 아닐 때, N개의 원소가 관리를 할 때 연결 리스트가 N개의 크기의 배열보다 메모리 사용량이 크다.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사용됐다고 했을 때 100개야. 여기도 100개다 그러면 100개야. 그럼 여기도 100개 연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실제로 여기는 100개면
여기는 추가되는 내용이 없잖아. 딱 100개만 딱 찬 거니까. 고정됐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개를 만약에 연결시켰다. 두 개를 100개씩 비교해봤다면 여기도 딱 100개를 확보했다. 여기도 100개 사용했다 했을 때는 추가되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프로세스 P1, P2, P3, P4의 선입선출 FIFO를 풀어봐라. 평균 응답 시간을 구하라. 평균 응답 시간은 정확히 말하면 평균 반환 시간이죠. 이 출제자는 응답 시간을 정의를 했습니다. 나는 반환 시간을 응답 시간을 볼 거야. 이렇게 정의해 줬으니까 따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뭘 구하면 돼요? 반환 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 반환 시간이라는 거 어떻게 도착 종료될 때까지를 우리가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 실행 시간에다가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평균 실행 시간은 얼마예요? 도착 시간이 바로 대기 시간이죠. 요거가 이제 도착 시간을 따라서 대기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기 시간은 아니고 처리 시간이 바로 실행 시간. 정확히 말하면 실행 시간의 추정치. 이게 뭐라고? 실행 시간의 추정치라고 보통 써야 돼요. 실행한 게 아니니까. 혹은 서비스 시간 이렇게도 나옵니다. 처리 시간으로 나오고 실행 시간의 추정치, 서비스 시간 혹은 실행 시간이라고도 나와요. 도착 시간은 도착 시간. 그러니까 실행 시간을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9를 하면 이거를 뭘로 나눠? 4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10. 요게 7, 16이네. 그죠? 그러니까 4가 나오네, 4. 맞습니까? 아, 평균 실행 시간이 4다. 그러면 도착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P1이 도착을 했잖아. 그죠? P1이 도착, 0에. 걔 처리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초예요, 2초. 그 다음 P2가 도착을 했는데, P2의 시간은 얼마예요? P2는 역시 2개를 처리를 하네.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 얘는. 얘는 P3은 어떻게 됩니까? P3은 3초 후에 도착을 했네. 그죠? 여기. 그래도 얘네들이 일단 먼저 전임이 됐으니까 그대로 써줘야 되죠. 3초. 얘는 4초 후에 도착을 했네. 얘는 9초.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0번째 시간에 들어왔어요. 누가? P1이. 그냥 여러분이 FI표가 나오면 그냥 들어온 순서, 도착한 순서로 일단 나열을 한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그리고 밑에다가 처리 시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계산해도 돼요. 자, 우리가 보면 이 상태에서 보면 P1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P2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얘가 없다고 했을 때. 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있다면 그냥 계산하면 돼. P1은 얼마? 0. P2는 얼마? 2초 기다렸잖아. P3은 어떻게 기다렸어? 4초 기다렸죠? P4는 어떻게 돼? 7초를 기다렸잖아. 이렇게 해서 4로 계산해도 됩니다. 얘가 없는 경우에 도착 시간이. 그러나 도착 시간이 있으면 도착 시간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건 아니다. 왜? 도착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P1은 무조건 0이죠. 볼 것도 없고. 얘는 기다리는 시간이 없잖아. 자, P2를 보니까 도착 시간이 2야. 그쵸? 자기 작업 시간이 2야. 그러나 도착한 시간이 얼마야? 2란 말이야, 2. 그러니까 얘도 뭐야? 기다리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죠? P3은 어떻게 돼? P3은 실행 3인데 앞에 몇이에요? 4. 이만큼 기다렸잖아. 그렇잖아. 앞에 P1과 P2를 수행할 때 거는 4를 기다렸다고. 그럼 얘가 도착한 시간이 얼마야?
3초 후에 도착을 했으니까 얘는 3을 빼주면 돼. 그 다음에 P4는 몇 초? 7초를 기다렸잖아. 그치? 7초를 기다렸으니까 실제로 도착한 시간 얼마? 4초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 시간이 없는 경우는 그냥 써주면 돼. 이렇게. P1은 기다리는 시간 없네. P2는 얘 때문에 2초 기다렸네. P3은 얘네들 때문에 4초 기다렸네. P4는 얘네들 때문에 7초 기다렸네. 이거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하면 되는데 도착 시간이 있다면 그냥 여기다가 2씩 빼주면 돼요. 도착한 시간을. 여기 0을 빼나면 안 하니까 안 써준 거고. 그러니까 0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돼서 1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1이네. 그래서 5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TCP 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옳은 것. TCP는 비연결형. TCP는 연결형이죠. 연결된 상태. 너 누구니 서로 확인이 된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거니까 연결형. 신뢰성 있는 전송을 요구할 때 같은 계층이 있으면서 TCP 계층에 있으면서 UDP라는 것도 있잖아요. 얘는 비연결성이지. 여기는 신뢰적이지 못하지. 신뢰성 부족. 얘는 어떻게 돼? 연결형입니다. 연결을 다 해놓고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UDP는 스팸처럼 그냥 보내면 끝. 네가 알아서 그 다음에 속도는 빠르지만 연결성이 아니고 비연결성이다. IP 계층도 어떻게 됩니까? 얘도 비연결성이죠. 없는 상태에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4번 계층이고요. 3번 계층이죠. 여기는 트랜스포트 계층, 여기는 인터넷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두 번째가 틀렸네요. 그래서 TCP는 네트워크 계층, TCP는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3번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인터넷 계층.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층은 IP 계층입니다. 얘가 네트워크 계층. 얘가 다른 말로 인터넷 계층. 요거는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3번 IP는 잘못 전송된 패킷에 대해서 다시 보내줘. 무슨 말인지 몰라. 몇 번째 패킷 보내줘 하는 것은 TCP가 하는 겁니다. IP는 목적지까지 연결을 해주는 작업이고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들은 TCP 계층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네. 다 틀렸네. IP는 각 패킷의 주소 부분을 처리하여 패킷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IP는 쭉 해서 주소 부분을 확인해서 저쪽에 정말 컴퓨터에 그 주소가 있는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쭉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TCP 계층으로 그 주소 부분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해당 주소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확인한 데에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IP 계층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인공신호망 딥러닝 기반이 되는 건 퍼셉트론이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퍼셉트론이 뭐냐? 일단 그 퍼셉터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뇌를 모사하긴 신경 알고리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될까요? 그 원칙과 기준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 원칙과 기준을 따라주는 기본 이론을 우리는 퍼셉트론이라고 한다. 인간의 뇌를 모사한 신경 알고리즘, 프로그램 쪽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프랭크 로젠블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구현한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구현한 내용이 그대로 지속이 되면 이대로 우리는 결국 컴퓨터는 인간으로 만들어지겠지만 또 새로운 어떤 이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가장 최고로 뽑는 것이 바로 이 프랭크 이론입니다. 즉 퍼셉트론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신경만이 아니라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 돼서 활용되는 개념까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딥러닝이라는 건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도 학습이 되도록 하려면 저장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활용이 될 테니까.
인력신의 가중치 합이 일정한 수준에 되도록 하며 인계값이 되면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도록 요걸 구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자체를 구현한 것이 퍼셉트론이다. 단층 퍼셉트론은 평면의 한의 선으로 이루어지는 XY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1과 0이라는 개념으로 컴퓨터를 볼 수밖에 없죠. 컴퓨터는 1과 0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그 컴퓨터의 세계에서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전산기 구조도 배우겠지만 AND 회로와 OR 회로와 XOR 회로 뭐 NOT 회로도 있어요. 이런 회로들이 필요하겠죠. 컴퓨터는 이런 회로들 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자, AND 회로는 어떤 거예요? AND 회로는 여기가 이 X, Y라고 하면 0, 0, 0, 1, 1, 0, 1, 1. 그래서 AND 회로는 어떻게 되죠? 0, 0, 0, 1이죠.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 자체에 인간과 같은 구조의 신경망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그러한 회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 새로운 거 만드는 게 아니야. 어떤 생체적인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야.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회로를 갖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오화 회로는 어때요? 오화 회로. X, Y. 오화 회로는 0, 0, 0, 1, 1, 0, 1, 1. 그래서 1, 1, 1, 0이죠. 아이고. 0, 여기. AND 회로는 한쪽이라도 0이면 0. 둘 다 1일 때 1. OR 회로는 한쪽이라도 1이면 1. 또 하나. XOR이죠. 0, 0, 0, 1, 1, 0, 1. 이거는 0, 1, 1, 0. 뭐 NOT도 마찬가지야. NOT은 이제 이런 계열로 속해두면 됩니다. 둘 중 하나니까. 그건 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얘가 문제가 생긴 거야, 얘가. 자, 왜 문제가 생기느냐 보세요. 여기는 결론은 어떻게 신경세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두 개가 들어왔는데 둘 다 아무런 신호가 없으면 아무렇게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 아무 신호도 안 들어와 있고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자, 신경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근데 하나는 0이 들어오고 하나는 들어왔어. 판단해야죠. 들어왔다고.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온 거가 돼야 되잖아. 0과 1이 들어왔어. 그럼 0으로 판단할지 1로 판단할지 프로그램 하면 되죠. 이건 어떻게 주면 돼요? 한쪽이라도 0이 들어온 거는 안 들어온 거로 하자. 할 수 있고 둘 다 1이 들어오면 이건 들어온 거라고 하자 할 수 있죠. 내가 센서가 100개가 있어. 이런 덩어리가 두 개가 아니라 100개가 있어. 그러면 하나라도 0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 안 들어온 거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모두 다 1이 들어와야 반응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화 형태는 어떨까요? 반대죠. 한쪽이라도 들어온 거면 판단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화 형태로는 아무 쪽이라도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한쪽이라도 1이 들어오면 그건 센서로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는 어때요? 얘는 보니까 00이 들어와도 0이 되고 11이 들어와도 0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이해가 돼. 얘는 01이면 어느 한쪽이라도 1이 들어오면 서로 다르면 두 개 있을 때 서로 다르면 들어온 거라고 하겠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0이고 둘 다 반응이 있어도 0이다.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신경물질로 과학적인 어떤 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땐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무런 없다고. 근데 둘 다 반응했어. 아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오늘 아무 일도 없어. 오늘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아. 그런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아무 일 없다고 할 수 없잖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0이야. 맞아. 근데 반응이 둘 다 있는데 0이라고 할 수 없잖아. 이 XOR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이걸 이용할 수는 없다. 이용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좌표상에서 보면 이게 지금 퍼셉트론에 대한 이론입니다. 기초이론.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예요. 00이면 0이죠. 그다음 0, Y가 1이면 여기가 1이면 여기도 0이죠.
여기도 0이죠. 여기만 1이죠. 이렇게. 자, 요것도 보죠. 이렇게 되면 퍼센트라는 것은 직선을 말하는 건데 이걸 분리해낼 수 있죠. 직선 하나로. 이쪽 것과 아닌 것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건 어떨까요? 0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이지. 좌표를 말하는 거야. 요거는 0,0, 이건 0,1, 여기 1,0, 요거는 1,1, 요거는 0,1을 말하는 거잖아. 이거는 1,1, 이건 0,0, 이거는 1,0, 이거는 0,1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걸 그대로 그려낸 거예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직선 하나로 1인칭과 아닌 거를 판단을 분명할 수 있잖아. 사람이 센서라는 것은 그 감각기관이라든 문제가 신경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다 저거다는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퍼센트론이에요. 이거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를 한번 해볼게요. 00일 때는 0이죠. 11일 때도 0이란 말이야. 여기는 역시 다르니까 1이고 여기도 다르니까 1이죠. 여기는 1, 0, 0, 1이 될 거고 여기는 1, 0이 되겠죠. 좌표가. 여기는 0, 0이면 0, 0, 1이면 0, 1, 0에도 0, 1, 1일 때만 1이라는 얘기야. 여기는 5화는 0, 0일 때 0, 0, 1일 때 1, 1, 0에도 1, 한쪽에도 1이면 1이니까. 여기는 0, 0일 때는 0, 1, 1일 때도 0, 0, 1일 때는 1, 1, 0일 때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0이 있고 1인데 이거 직선 하나로 구분해낼 수 있나요? 이렇게 그릴 수 있나? 아니잖아. 이렇게 그릴 수도 없죠. 아니죠. 이렇게 그릴 수도 없죠. 이거는 0과 1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걸 우리는 XR 문제라 그래요. 단측 퍼센트론의 평면의 하나의 선으로 나눠지는 형태는 XR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 가지고는 쓸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신경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어떻게 한 거냐면 not and, 그 다음 or와 and를 가지고 바로 이거를 구분해냅니다. 이걸. 선을 두 개 그은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층이라 해요. 다층. 여기는 단층. 단층이라는 건 직선 하나의 퍼셉트론이라는 거고 여러 개를 거서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은 신경망 구조와 거의 흡사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굳이 얘기해보면 X, Y. 사실 이런 것까지는 우리는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퍼셉트론이구나 이렇게 정도만 아셔도 돼요. X와 00, 10, 01, 10, 1. 여기를 not and로 해요. not and. not and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and의 부정이니까 이게 1이죠. 0, 0, 0이 되겠지. and의 부정이잖아. not and는. and는 하나도 0이면 0이에요. 0, 0, 0. 하나 나면 0, 0, 0, 0, 1인데 0, 0, 0, 0, 0, 0, 0, 0, 1인데 뒤집어야 되니까 이게 원래는 0, 0, 0, 1이잖아. 뒤집으니까 0, 1, 1, 1이 됐네. 이걸 S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5화. 저기 5화는 어떻게 돼요? 0, 1, 1, 1이죠. 요걸 AND로 해봐요. AND로. 요거를 S2라고 했을 때 S1과 S2를 AND를 취해보면 이건 얼마야? 0, 여긴 1, 1,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지금 XR 만든 거예요. 단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요 세 개의 회로를 가지고 단계를 만들어서 AND를 바로 XR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요거와 요거를 AND 취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X가 있겠고, 그렇죠? 여기가 Y가 있겠고, 요거를 결정한 것이 S1, 요것이 결정한 것이 S2라고 하면 요거 결정한 것이 최종 XR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단계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구조가
어느 정도는 바로 신경 뉴런 구조와 흡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자, and or는 이렇게 직선으로 글 수 있어요. 이 영역과 아닌 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형태에는 구분해낼 수 XOR에 문제가 있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고 여러분한테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은 and, not and와 or와 and를 합쳐서 바로 XOR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금이 거져서 X축과 이렇게 두 개 거야 되죠. 0측과 1측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이런 이론이 이렇게 바로 and, not and와 or와 and와 결합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이런 형태로 모습이 나타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춘 게 바로 뉴런 모습과는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어느 정도는. 그것이 바로 프랭크 로젠브레이트가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퀵소트는 나중에 정렬에 가서 보시면 되겠고 맵 리듀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빅데이터에서 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게 맵이에요. 그걸 카운팅을 해서 등위를 매겨서 판단하는 게 이제 리듀스라고 보면 돼요. 맵 리듀스. 그거는 빅데이터의 이론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많이 나오죠? 기계 지우면 컴퓨터 지우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다시 찾아내는 형태 이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결국 이런 형태의 패턴일 수밖에 없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다른 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판단만 잘 하시면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독립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네가 가서 쓰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보안을 제공하는 거 맞고 뷰에 대한 연산의 제약이 있지요. insert, delete, update는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alter 명령 쓸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제약이 있다니까? 틀렸네. 뷰는 여러 사용자가 상이한 조건, 가져가는 형태, 복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적 개입법은 어떤 문제 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문제 해법이 있어. 이게 다 문제라고 하면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얘네들 판단해서 계산하는 이런 것들 동적 기회법이라 해요. 내가 어디 3박 4일 여행을 가고 싶어. 일정을 잡고 싶고 비용을 측정하고 싶어. 그러면 한꺼번에 추정하고 예측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계산해봐라. 하루하루 비용이 얼마 되느냐. 그걸 갖고 합치면 전체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죠. 어떤 과학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과학 문제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말고 좀 분리해서 생각해 놓고 하나하나 해결이 되면 전체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동적 개입법. 탐욕적 알고리즘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분명히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컴퓨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컴퓨터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직관적인 거 있잖아요. 직관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그 무선 자동차가 있잖아요. 무선 자동차 쭉 가다 보면 프로그램이 되어 있겠지. 앞에서 사람이 쓰면 사람이 서야죠. 그죠? 서야죠. 아니면 좌회전을 틀어야죠. 맞습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겠지.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어.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밀리니까 트는 게 낫겠다 싶겠죠. 그래서 틀었더니 인도에 사람이 많아. 한 사람이 죽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는 꼴이 돼버리죠. 그럼 과연 컴퓨터가 이걸 판단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쪽 많은 사람보다 이런 판단이 기계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 탐욕적 알고리즘에서 이제 대변형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기적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한 번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또 쓰는 거죠. 한 번 쓰고 또 쓰고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만약에 서브 프로그램이 있다면 뒤에 또 나옵니다. 시언어에서 자기 자신을 불러요. 자기 함수 안에 자기 함수를 불러서 굉장히 빠른 속도와 오류가 없이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방법을 재기적 알고리즘. 근사 알고리즘 말 그대로 근사. 이거는 NP 문제들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정답을 낼 수는 없지만 근사값은 낼 수 있거든요. 배낭 알고리즘 뒷부분에. 자, 하나씩 보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최적화 문제, 부분 문제대로 최적화들로 구성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 최적화를 구하는 기법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 전체 문제를 구하려고 할 때 부분화 시켜서 구해서 최적의 해를 구해서 전체의 답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나왔던 내용일 때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거는 말이 어려워요. 가장 좋아 보이는 해법을 선택한다. 탐욕적. 이거 조금 이따 봐요. 재규적 알고리즘은 같은 알고리즘을 반복한다라는 뜻이고, 근사 알고리즘 문제는 최적화한 답을 구할 수 없어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개량하도록 하는 근사해법이 수행한 알고리즘이다. 배낭 알고리즘은 어떤 도둑이 배낭에 물건을 훔쳐서 집어넣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이 바로 MP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최적화가 어떤 문제의 한 큰 문제에 가장 최적화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잘라서 그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죠. 동적 계획법을 말합니다.